자, 오늘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어, 오늘 저 지금 주소를 준비를 못 해왔다 그러고 성현이 뭐 네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너네 둘밖에 없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없는데 1, 2번인데 본승이가 지금 화면이 안 드러나고 그러면 재하가 두 번째 그럼 성현이가 첫 번째 하겠네. 성현이가 첫 번째 하고 재하가 두 번째 하고 그럼 일단 절대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재아랑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준호는 준비를 못 해왔다 그러고 질문을 본승이는 지금 뭐 들어와는 있는데 지금 뭐 드러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성현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성현아. 저도 근데 질문을 몇 개 준비를 못 하죠. 한 개만 해도 될까요? 그래. 나오는 조선인 이 김상이라는 사람은 이제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약간 조선인으로서 뭔가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않고 그냥 아예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약간 뭔가 일본 군대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사는데 만약에 너였으면 그렇게 뭔가 그냥 차별받지 않고 그나마 잘 그렇게 살기 위해 그냥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뭔가 조국의 약간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거라도 약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조선인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너였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조선인이 일본인이 된다 해서 일본인이랑 똑같이 취급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선인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준호는? 나도 제한테는 교수님을 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네, 저 여기까지만. 자, 본승아, 네, 이제 됐어? 네,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핸드폰으로 바꿨어. 그래. 자, 지금 우리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우리 성현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1조선인. 제1조선인이 무슨 뜻이야? 이 제가 있을지야, 있을지. 일은 일본. 즉 일본에 일본에 있는 뭐하는 조선인. 거주하는 조선인. 뭐 제1조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제1교포. 교포라고 해요, 보통.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럼 만약에 미국에 살아. 그 뭐라고 부를까? 재미도 없어. 재미교포라고 해요. 재미교포. 뭐 이런 식으로 제독교포, 독일에 사는 사람은 제독교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사는 곳과 자기 어떤 국적 또는 민족 정체성이 차이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사는 곳을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아니면 국적 또는 민족을 더 뭐 할 거냐 중요시 여길 것이냐 라는 부분의 어떤 그런 혼돈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알아? 영주권, 시민권 이런 거 있는 거 알아? 응? 이런 거 영주권, 시민권, 국적 이 차이가 뭐야? 얘들아 영주권, 시민권, 국적 이 차이가 뭐야? 영주권은 뭔가 영주가 갖는 거고 시민권은 시민이 갖는 거고 국적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자, 영주권은 영주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영주는 봉건 영주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네. 자, 준호가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에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준호가 저기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미국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응?
없다. 없어. 준호가 미국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어, 없어. 그치? 준호가 미국 가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준호가 미국 가면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협정이 돼 있어 갖고 여행객으로서 여행은 몇 개월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있어.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받냐면 비자. 그렇지. 비자라는 걸 받아. 비자.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아, 비자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 비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 비자가 있어. 유학 비자라는 거. 유학 비자를 받았으면 유학생으로만 갈 수 있어. 뭐 노동 비자가 받아야 거기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비자가 있고 이 비자가 기한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비자 기한이 만료되면 그걸 갱신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떠나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영주권은 그런 점에서 최소한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장기간 계속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뭐 했다는 거야? 획득했다는 거야. 반면에 시민권은 그 사회의 시민임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권과 영주권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투표권이라고 생각하면 투표권. 그 사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좀 이따가 이제 뭐 시장 선거 이거 하고 그럴 건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민으로서 어떤 그런 권리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권도 있고 영주권도 다 같이 누리고 있는데 외국인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그냥 외국인 잠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고 비자 받아가지고 허락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획득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이거 아예 귀화를 해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제1조선인들의 문제인데 제1조선인들이 뭐 받고 있는 문제? 차별받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 그러니 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물론 제일 나쁜 놈은 누구야? 차별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차별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야. 문제야. 이 차별하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돼. 근데 문제는 차별이 있는 세상. 그 사람이 차별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라고 해야 되지만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니.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 자기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김상희 아버지는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일본인이 돼야 된다. 일본인이 되면 된다고. 그래서 자신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신은 이미 나이 들어서 왔기 때문에 자신이 일본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일본 말도 아무래도 서툴고 뭐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야. 근데 자기의 자식만은 아예 이름부터 다 일본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뭐 김상 입장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선인과 일본인은 외모가 확 달라.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얘기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일본인의 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해? 일본 군대로 군대를 가는 거. 군대. 그 군대를 가는 거하고 일본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거하고 차별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본을 위해 자기 그걸 바치겠다 뭐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도 해야 돼? 의무. 그 사회에서 의무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군대 갈까 안 갈까? 우리나라 군대 갈까 안 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 못 가. 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만큼 외국인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군대는 가.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도 안 주는 대신에 의무도 별로 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는
쌍이야, 쌍. 세트야. 세트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 쌤이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시민권은 귀족들만 시민권이었어. 일반 시민들은 시민권이 없었어. 그래서 선거나 투표 이런데 귀족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어. 부자들만. 근데 그 이유가 왜 일반 백성들은 그런 시민권, 투표권을 안 주고 왜 귀족들만 줬냐? 거기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일반 귀족들만 전쟁에 참여를 했어. 부자들만 전쟁에 참여했어. 그리고 평민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 왜 그랬냐? 전쟁에 그 당시에 참여하려면 말이 있어야 돼. 갑옷이 있어야 돼. 투구가 있어야 돼. 창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개인이 사야 돼. 비싸니까. 비싸니까 평민들은 갑옷을 살 네. 돈도 창을 살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를 못해. 못해요. 전쟁에 참여를 못하니까 야 귀족들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지켰어. 이거 내가 지킨 나라야. 근데 니들은 뭐 했어?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자, 우리가 그 밥상을 차리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밥상 차리는데 내가 역할을 했으니 나도 밥 먹을 권리가 있다. 너는 밥상 차릴 때 넌 자빠져 잤으니까. 넌 밥상 차릴 때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넌 뭐 하지 말아라? 밥 먹는다고 하지 말아라. 말아라. 숟가락 얹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무런 땀과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 이런 것처럼 주고받기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해전을 치러 해전. 그전에는 주로 육지 전쟁을 했는데 해전을 치르기로 한 거야. 근데 그 해전에는 지금은 배들이 동력기로 가고 이러잖아. 근데 그 당시 배들은 다 뭐 했다는 거야? 노군들이 노를 져야 돼. 그 배 밑에서. 그럼 이 노군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해. 첫 번째. 게다가 노군들은 투구를 살 필요, 갑옷을 살 필요, 창을 살 필요, 그 다음에 뭐야? 저기 그 말을 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잖아. 노군들은 오로지 그냥 뭐만 있으면 돼? 사람 몸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전쟁에 평민들이 대거 참여를 한 거야. 뭐로? 노군으로. 노군.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야. 그럼 그 전쟁에 참여했던 노군들이 뭘 요구해? 신분을 올리는. 투표권을 요구해. 나도 전쟁에 참여해서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 나에게도 뭘 줘라? 권리를 줘라라고 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거야. 지금 쌤 말 이해가? 네. 자,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워. 근데 미국 시민권을 얻는 가장 빠른 코스가 뭔지 알아? 뭐요? 미군에 입대하는 거야. 미군에 입대. 미군에 입대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내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어. 그리고 미군에 입대를 하면 여러 가지 그 취업도 보장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줘.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할까? 나라에 대한 의무를 치렀으니까. 나라에 대한 의무를 치렀으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하게 그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 우리나라는 현재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관계없이 뭐 해야 돼? 18세 이상인가 되면 군대를 가야 돼, 군대. 우리나라는 징병제야. 징병제 또는 징집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징병제는 뭐야? 군대 가는 것이 강제로. 강제적이야. 강제. 의무야. 근데 어떤 나라들은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고 뭘 실시하냐면 모병제를 실시해. 모병제. 모병제는 군인을 뭐 하는 거야? 가고 싶은 사람. 모집하는 거야. 모집. 군대 가고 싶은 사람, 군대 올 사람 모집하는 거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병제가 이해가 안 돼. 왜 모병제가 이해가 안 될까? 옛날부터 계속 군대를 불려갔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모병제를 하면 누가 군대를 가겠냐고.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 강제로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근데 모병제 하는 나라들은 왜 군인을 모집할 수 있을까?
그 군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효율이 높을 수도 있고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문제지, 재아야. 문제는. 그만큼 혜택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만큼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른바 우리나라도 지금도 있어. 직업군인제라고 해서 자기가 직업군인으로 직업이야. 군인이 직업인 거야. 월급 받고 뭐 혜택 받고 연금 받고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러니 뭐 취직하기도 힘든데 아니면 나는 군인이 난 적성에 맞는데 그러니 나는 직업으로서 군인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군에 갔다 오면 뭐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모병제가 좋은 거지. 자, 그런데 모병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반대하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부자 아들들은 이미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굳이 월급 많이 준다고 해도 뭐해? 그 월급 필요 없어. 부자 아들들은 나 취직 안 해도 돼. 아니면 나 우리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면 돼. 그럼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아들만 군대 가는 거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의무병제, 징집제가 더 뭐하다? 평등한 거다. 더 좋은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지. 자, 어쨌든 간에 김상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김상희 당시에 뭐가 됨으로써 일본군이 됨으로써 나 일본을 위해 나 충성했다. 나 일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본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일본 사회는 현실이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야. 그 차별의 벽이 너무나 뭐해서 크고 두꺼워서 군대에 갔지만 폭행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절망하고 그러한 또 슬픔을 이 작품은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나와.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조선인들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거 기억나? 네. 네. 중일전쟁도 시작되자 조선인도 군대 갈 수 있겠다. 즉 그 얘기는 중일전쟁 이전에는 중일전쟁이 1930몇 년에 벌어졌거든. 그럼 그 전에는 조선인들은 일본 군대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왜 그런 거야? 왜 1930년 말해. 1930년에 했다 했죠. 중일 전쟁은. 중일전쟁 1937년인가 뭐 그때 났어 어쨌든. 그러면 우리 그러면 한일병합 뒤인데. 1910년부터 1937년까지 한 20 몇 년 동안은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뽑지 않았다는 얘기야. 근데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인들도 군대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강제 징집, 강제로 뭐였다는 거야. 징용하고 징집했다는 거야. 학생들 막 이렇게 끌어들여서 군대 보냈다는 얘기야. 왜 그전에는 안 그러다 왜 그 후에는 그랬냐는 얘기야. 왜 그랬을까? 일본인들 죽는 것보다 식민지 사람들이 죽는 게 피해가 덜하니까. 뭐라고? 일본인들이 뭐라고? 일본인들이 죽으면 뭔가 지금은 일본인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고귀한 민족이라 생각하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고귀한 민족이 피해를 보는 것보다 막 식민지 민족들이 막 피해를 보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그 전에 1910년부터 1937년까지 일본인들은 이미 동남아시아도 침공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왜 그때는 안 그러고 왜 1937년 이후에 가서만 그러냐고. 그때부터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일본의 경제상이 나빠져서 근데 일본의 경제상이 나빠졌는데 전쟁을 또 해? 전쟁을 더 시작해? 할 수밖에 없잖아.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해? 중일 전쟁하고 다음에 러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은 한참 이전이고. 네가 지금 재하가 러일 생각하는 전쟁을 하고 중일 전쟁을 하고. 너가 지금 청일 전쟁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고 중일 전쟁은 나중에 이제 우리 한반도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다음에 중국까지 다 먹으려고. 중국까지 다 중일 먹으려고 전쟁을 벌인 한 다음에 전쟁이 중일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은 미드웨이에 청나라와 들어가나? 일본 사이에 조선을 놓고 벌인 전쟁이 청일 전쟁이고. 성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미드웨이 전에 다음에 나와. 성현아, 왜 중일 전쟁 이전에는 안 하다가 왜 중일 전쟁 이후에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받기 시작했을까?
네. 준호. 왜 그랬을까? 뭔가 그 용병제를 실시했는 데가 일본인들이 안 간다 해서 지아야, 잠깐만. 너한테 기회 줄 테니까 지금 준호 다른 친구도 한 다음에 지아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들을게. 준호. 성현이고 준호고 질문을 하면 네 상태를 정확히 얘기를 해.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던가 아니면 뭐 대답을 하던가 그래야 진행이 되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준호야, 성현아. 네. 준호. 조금 더 생각해볼게요. 본승이. 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재야. 잠깐만요. 응, 재야. 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앞에 들려줬었거든? 왜 그 얘기를 들려줬나 생각을 해봐. 아까 선생님이 고대 그리스에서 노군들을 해서 평민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왜 들려줬을까? 괜히 들려준 건 아니거든? 그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 본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리를 주겠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재야.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위가 낮으니까 뭐 전쟁에 참여하면은 지위를 올려주겠다 막 해가지고 끌고 간 거. 자, 그렇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이류 국민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조선인들을 일본인들과 같은 동등한 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 쌤이 외국인들한테는 뭐도 없어? 시민권도 주지 않지만 의무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조선인들 저것들 군대 데려봤자 쓸모도 없다. 응? 저 조선인들이 혹시 일본 군대에 왔다가 우리를 오히려 배반하고 우리 등 뒤에서 총을 쏠 수도 있다. 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저것들을 군대에 가게 되면 저것들한테 우리가 대가를 줘야 된다. 즉 시민 권리를 줘야 된다. 우리 일본인과 같은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 굳이 저것들한테 우리가 권리를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중일전쟁이 벌어진 후에는 그 입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거는 당시에 일본이 너무 전쟁을 많이 벌인 거야. 뭐 미국과 태평양 전쟁, 미국과도 싸우고, 뭐 동남아시아도 막 그 여러 나라를 점령한 거야. 우리나라만 일본이 식민지 삼은 게 아니라 대만이니 뭐 이런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을 말레이시아 막 이런 나라까지 다 쳐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먹겠다는 거야? 중국까지 먹겠다는 거야. 일본이 완전히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기 혼자 그걸 다 감당해내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거야. 그러니 조선인의 힘을 해야 돼? 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조선인 너희들도 우리 일본인과 뭐하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내선일체라고 그래. 내선일체. 내선의 이 내가 국내, 일본을 말하고 선은 조선을 말해. 일본 국내와 조선은 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누구에게? 천황에게 뭐 해야 된다? 천황의 식민이다. 천황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군대에 나아가서 천황을 위해 충성해야 된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 안 했었어. 이런 대접을 안 했었어. 그래서 조선인에게 군대에 간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 우리가 왜 일본 니들 전쟁하는데 끌려가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수탈, 당하는 거,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조선인 입장에서는 일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쌤 말 이해 가니? 네. 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 거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군대에 끌려가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숭이가 평소에 성현이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단 얘기야. 그래서 맨날 성현이 막 구박하고 막 그랬단 얘기야. 근데 본숭이가 뭐해? 너무 급한 일이 있어. 그러면 성현이한테 도움받으려면 계속 성현이를 무시하고 깜보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네. 성현이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본숭이가 뭐라고 돼? 성현아, 내가 앞으로는 잘할게. 너 앞으로 우리 친구하자. 그러니까 너 나 도와서 이거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성현이가 본숭이를 도와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어. 그럼 성현이한테 뭐 한다는 거야? 그만큼의 대접을 해줬다는 거야. 근데 본숭이가 자기 혼자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는 굳이 성현이한테 뭐해? 손 내밀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지. 됐니? 무슨 말인지?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다 오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한국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나마 요즘에 한국이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당연히 살아야죠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김상희 아들 당시에는 식민지 국가였어. 나라를 빼앗겨서 조선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야. 나라도 없는 거야.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계속 조선인으로 살아야 되냐는 얘기지. 차라리 내가 조선인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뭐가 되는 게 낫겠다? 일본인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지. 지금 당장 내 삶이 중요하지 국가와 민족이 뭐가 중요하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상황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국가와 민족은 따위는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현재의 삶을 살겠다. 성현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성현이 태도는 두 가지야. 하나, 빨리 내가 미국에 적응해서 네가 미국 삶을 살아야겠다. 둘, 내가 비록 미국에 와 살지만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두 가지. 그런 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얘기. 그리고 아까 재하가 새로운 발상, 새로운 얘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일본인으로 살려고 해도 일본인으로 살 수 있는 거 맞아? 어차피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뭐 할 건데? 차별할 건데. 그러면 비참하게 일본인으로 살려다가 차별당하느니 차라리 뭐해? 난 일본인 싫어. 난 그냥 조선인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더 뭐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야. 응? 성현이가 빵을 갖고 있어. 재하가 그 빵이 뭐 한 거야?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재하의 선택은 성현아 나 빵 좀 줘. 라고 뭐해? 성현이한테 아부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에이 그까지 빵 안 먹어. 나 아부하기 싫어. 난 빵 안 먹을 거야 하고 그냥 난 빵 안 먹고 참겠다는 거야. 근데 빵 안 먹고 참겠다는데 빵을 달라고 가서 성현이한테 아부하는 사람은 내가 아부를 하면 뭐 할 거다 성현이가 빵을 줄 거다. 빵을 줄 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만약 성현이가 뭐 하면 싫다는. 빵을 주지 않는다라면 아부를 한 성현이 제안은 아주 개망신이지. 손해를 보는 거지. 왜? 차라리 난 아예 빵 안 먹을 거야 하면 자존심이라도 지키잖아. 근데 아부하다가 빵도 못 먹으면 자존심도 뭐하고? 못 지키고 네. 빵을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꽝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
다음 재하하고 그다음 본승이 하겠습니다. 재하. 너희들은 이 책에서 있잖아. 원래 책은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해결하는 단계로 점점 마무리되는데 너희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뭐라고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말해. 글쎄, 난 조금만 더 생각해. 본승이는? 나는 그 강도 그 전무를 그 강도를 한 사람 한 게 가장 큰 갈등인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김상이 잡혀갈 수도 있고 안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일 같았기 때문이야. 성현이. 음, 나도 그 김상과 일본군 사이의 갈등, 김상이 군대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중요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 책에서 보면 마지막에 아이들이 막 그 해적 놀이를 하러 물가로 나가는데 그 모기 공장 지어져서 못 놀고 이제 더 이상 놀 곳도 없어졌잖아. 너희들은 이 결말에 대해서 작가가 어떠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결말을 넣었다고 생각해? 권승이가 먼저 말해. 난 조금만 더 생각해. 그러면은 서현이가 먼저 말해. 음, 글쎄, 난 잘 모르겠어. 권승이는. 약간 중일전쟁은 그만큼 컸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책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뭔가 살짝 우울한 분위기가 깔려 있잖아. 너희들의 이 우울한 분위기에서도 잘 살아가고 활기차게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말해. 네, 긍정적인 게 아닐까. 권승이는. 나도 긍정적이고 좀 뭐든지 재미있게 하는 약간 그런 애들 같아. 이 책에 보면은 제목부터가 12개의 염소잖아. 너희들은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게 염소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은 막 염소를 김상이 절뚜기한테 줘서 절뚜기와 김상의 관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절뚜기가 또 다른 애들이랑 관계를 맺으면서 점점 염소, 절뚜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서 있는 인물이 뭐라고 생각해? 권승이가 먼저. 나는 김상이 가장 그 중심 인물 같은데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약간 좀 김상 위주로 약간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성현이는. 나도 김상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이유로는 일단 뭐, 제목에도 절뚝이의 염소인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염소도 이 절뚝이가 김상한테 준 것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들도 막 그렇게 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들은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중요시 표현하고 싶었던 거가 뭐라고 생각해? 권승이가 먼저. 근데 그 중요시 표현한 게 그러니까 좀만 만약에 더 막 다른 책들을 보면은
뭐 이 책에서는 우정이 중요해. 뭐 이 책에서는 뭔가 사랑이 중요해. 이 책에서는 뭔가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해. 막 이런 거를 뭐 그런 거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다루는 게 있잖아. 너희들은 이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뭔가 마음 아니면은 관계 같은 걸 뭐라고 생각해? 난 조금만 더 생각해. 작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관계? 관계 같은 거 말고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막 딴 책 같은 거 보면은 우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우정도 나오지만 막 살짝 어두운 분위기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중요시하고 싶은 게 뭐라 생각하냐고. 내가 한번 이 책에서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해볼게. 나는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과 전쟁의 황폐함? 막 이런 거를 주제로 달아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쓴 것 같거든. 성현이가 한번 말해봐. 어,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공승이 생각했어. 생각 나는 못했으면은 20분까지만 생각을 한번 해봐. 나는 발표할게. 나는 약간 너처럼 그 일본인과 한국인의 약간 차이점 그리고 그 차별한 뭐 그런 거랑 그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그렇게 한 거. 성현이 어, 음, 난 약간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제아가 아주 우리 12개 염소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아주 이렇게 여러 개를 잘 짚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뭐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들 또 아주 좋았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중일 전쟁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물론 이 중일 전쟁은 중국에서 중국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가서 벌어진 어떤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심지어는 누구에게, 초등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을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전쟁은 뭐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성현이 삶에 영향을 끼치 안 끼쳐? 안 따지고 끼치죠. 보면은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야. 응? 성현아,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 안 끼쳐? 그렇게 많이는 안 끼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은 당장은. 그렇지. 지금 당장 직접 피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않지만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그래서 석유값이 기름값이 더 막 오르고, 급등했다. 그렇지. 곡식값이 더 오르고, 그러면서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성현이의 삶에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한테는 아마 그나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우리나라 전쟁도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그런데 우크라이나 아이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거죠. 너무 크죠. 꼭 그 전쟁이라는 것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죽는 수천 명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일반 백성들도 어느 날 집이 폭격받고 또 피난을 가야 되고 물건을 구하기 힘들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 책에도 바로 그 중일 전쟁 때문에
이 책에 나오잖아. 뭐 그 물건 같은 걸 다 그 징발, 노세나 뭐 이런 것들 다 그 뭐야 군사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가져가 버렸다. 이런 얘기들 또 군대에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반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인들의 시각에서는 애들이 막 우리가 이겨야지 하면서 뭐 그리고 이제 뭐 군대 놀이, 군인 놀이가 막 인기가 있고 또 심지어는 중일 전쟁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김상희 아버지처럼 군대 가는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런 작품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전쟁의 와중에도 사람들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와중에도 뭐야? 그 상황에서도 논다는 거야, 논다는 거야. 그래서 뭐 전쟁이 났는데 사실 전쟁 나면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할 것 같지만 전쟁이 나도 농사도 여전히 짓고 여전히 뭐 애도 낳고 물론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뭐야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선생님도 이제 뭐 독서 모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소설책을 하나 읽었어. 속죄라는 책인데 그게 그 영국과 그 독일의 어떤 그런 전쟁 그때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작품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의 어떤 그런 비참함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묘사가 돼.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또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짓고 뭐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그 상황에서 계속 놀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까 이 이야기에서 김상이 중요하고 절두기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절두기의 문제가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겉으로 나오는 흐름은 뭐야?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앞부분에는 아이들끼리 노는 이야기. 그 아이들끼리 노는 거. 그런데 거기서 보면 코우하고 겐하고 가메가 한 팀이야. 그 다음에 이쪽은 히코타하고 히코타가 아니구나. 도요이사 다시케 다이스케. 이름이 어려워갖고 다시케 애들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안 나왔고 애들이 한 편이야. 자 코우 겐 가메가 뭐야 상징하는 건 뭐야? 어느 해적. 집단을 대표해? 해적단 아니었나 얘들? 어? 해적단 아니었어요 얘들? 애들은 뭐라고? 해적단이었는데. 해적단. 세계선에. 해적단이라고 자기들이 좀 정하는데 애들은 뭐야? 도살장. 마을에 사는 아이들. 마을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아이들. 무시당하는 아이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반면 도요이사 다시케 이 아이들을 대표하는 건 뭐야? 부자. 읍내에 사는 도시에 사는 부자. 뭐 사실 얘들도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 하지만 저 가난한 아이들에 비하면 살만한 전무 아들. 전무 아이들 살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차별하는 아이들, 차별당하는 아이들, 차별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 코우겟 가메와 도요이사 다시케 이 얘들이 서로 뭐 하는 거야? 대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근데 일방적으로 이 코우겐 가메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 아이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의 놀이, 해적단 놀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 이야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구도가.
그래서 이런 구도는 사실은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많이 나와. 응? 우리 그때 그 책 봤나? 집을 나간 소년인가 봤나? 그럴걸요? 집을 나간 소년에서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서 바우는 여기 그 소장동의 아들 바우는 여기고 그 누구야? 그 바우 때리네. 그 그림 그리고 저기 했던 경환이 경환이가 뭐 마름집 아들 이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구도는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러한 작품이기도 하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절두기의 염소에서 이 절두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 건가 나오고 이 염소가 왜 중요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염소에겐 여러분 잘 됐어. 김상과 요 누구를 절두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 김상의 이야기 후반부는 주로 김상의 이야기가 쭉 나와. 김상이 어떻게 차별받고 김상이 어떻게 군대 갔다가 탈영을 하고 그 이야기가 중요한 갈등이 나오는데 아까 그 아이들 사이의 갈등하고 이 김상과의 갈등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절두기. 그 절두기의 염소고 이 염소를 김상이 절두기에게 줬고 절두기는 김상을 좋아하고 이 절두기는 아까 앞에 있던 코우와 갱과 가메와 같은 편 그런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고 그런데 이 절두기의 염소가 이 절두기가 중심인물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두 번 커다랗게 두 번 나와. 언제 중심 갈등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언제야? 절두기가. 김상 하고 그리고 그 강도 우물 그때 받으러 갔다가 애들한테 만나가지고 띵띵 도는 거. 자, 절두기가 여러분들이 이 절두기의 집이 뭐 하는 집이야? 여기서 전문의 집에서 그렇지. 잡일하는 전무집, 전무의 돼지치기여서 돼지치기가 뭔지 알아? 돼지치기가? 아니요. 돼지 치는 거. 양치기 소년 양치기. 아, 양을 돌보고 키우는 사람. 돼지치기는 돼지를 돌보고 돼지를 키우는 돌보고 키우는 돼지 사람. 돌보고 키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이 돼지가 절두기네 돼지가 아니라는 점이야. 누구네 돼지야? 전문의 전문의 돼지. 전문의 집 돼지를 치고 돼지를 돌보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무는 이 전무의 돼지를 치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무에게 고용된 사람이죠. 고용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나비를 잡는 아버지에서 그 바우의 아버지가 경환이네 집에 꼼짝을 못하잖아. 왜? 그 땅을 빌려주는데 그 땅을 빌려주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럼 이 돼지치기도 자기가 돼지를 쳐서 겨우 먹고 사는데 이 전무가 돼지치기를 뭐 해버리면 뺏어버리면 자기들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무에게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굽실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돼지를 치려면 돼지 뭐가 필요해? 먹이가 필요해. 그래서 돼지 먹이는 주로 뭐? 잔반.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음식물 먹고 남긴 거. 잔반을 가져다가 돼지를 먹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잔반 수거, 음식물 쓰레기 수거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절두기가 뭐야? 굴욕을 당하죠. 굴욕. 어떤 굴욕을 당해? 다이스케 애들의 주변에 돼지처럼 몇 바퀴 도는. 돼지처럼 꿀꿀꿀거리면서 기라는 거야. 왜? 안 그러면 뭐 한다고? 그 잔발을 못 주죠. 박혀. 아들이 돼지 먹이 안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집의 생계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가 중요하냐? 자존심. 자존심.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하냐? 그래서 이 누구의 선택은 절두기 선택은 뭐였어?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렸던 거야. 자, 그런데 이 절두기 염소 때문에 반전이 한 번 일어나. 반전. 이렇게
생계를 더 중요시 여겼던 이 절두기가 생계 아이고 색깔이 다 바뀌어버렸네. 생계를 중요시 여겼던 이 절두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 맨 염소를 마지막에 그 괴롭히니까 갑자기 화나가지고 어, 하지 그냥 말라. 이렇게 해버린. 석연이 그러면 왜 그렇게 뭐야 기기까지 했던 꿀꿀꿀이면서 돼지 역할까지 했던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바뀐 거야? 왜 그렇게 돌변한 거야? 뭔가 약간 왜 그 전까지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거야? 준호야? 어, 어, 잠깐만. 본승이 왜 돌변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재야 김상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인데 뭐 김상으로부터 마지막 추억인데 만약에 얘한테 해코지를 한다면은 그 추억도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그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니야? 자 염소가 갖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 하나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김상이 준 선물이야.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김상이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타령해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이 염소에게 문제가 생기면 김상에게도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래서 이 염소와 김상을 뭐 한 거야? 동일시한 거야. 동일시. 같은 존재로 본 거야. 그래서 염소를 지키는 일이 결국 누구를 지키는 일이다? 김상을 지키는 일이다. 그만큼 그 염소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거란 얘기야. 그리고 김상은 절두기 입장에서는 자신을 유일하게 지켜준 어른이야.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삶의 이유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염소를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중했다는 거야. 또 하나, 아까 절두기는 돼지치기라고 했는데 그 돼지는 자기 돼지가 아니야. 아니야. 다 전무의 돼지야. 근데 염소는 자기 거. 유일한 자기 재산이야. 그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염소를 잃는다는 것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염소는 아주 뭐하게 되는 거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염소가 수백 마리인 사람한테 한 마리는 100분의 1에 불과해. 그렇지만 오로지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 염소 한 마리는 뭐라고? 100마리하고 똑같은 100 그 자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두기가 뭐해? 다른 전혀 그 전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화들짝 놀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시 그 음식물 잔반을 둘러싸고 음식물 쓰레기를 둘러싸고 발표하잖아. 그럴 때 굴복해야 된다는 쪽. 읍내 아이들, 전무 아들. 반면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쪽. 어디 아이들? 도살장 아이들. 우리 논쟁, 토론을 해. 그런데 그 읍내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뭐였어? 너 뭐 한다? 잔반을 못 가져간다. 그러면 너희 집 뭐 한다? 망한다. 망한다. 라고 했어. 자, 이거에 대해서 도살장 아이들의 반론, 반박은 뭐였어? 돼지가 안 키우면 너희 집도 망한다. 그렇지. 그 돼지를 안 키우면 누구 집도 망한다? 전무 집도 그래서 망한다. 그러니 야 잔반 안 주려면 주지 마. 야 전무 아들 그 돼지 너네 돼지야.
네가 음식물 쓰레기 안 줘가지고 너네 돼지 못 키우면 너만 너네 아버지한테 혼나. 말 돼 안 돼? 왜요? 말 되잖아. 또 어떤 논리였어? 이 논리 말고 또 논리가 있었지. 또 어떤 논리가 있었어? 잔반 안 주면은 너희 집 부대기 생겨서 어차피 더러워서 줄 수밖에 없다. 잔반 안 치우면 너희 집도 뭐다? 골치 아프다. 그 음식물 쓰레기 어차피 이 사람들도 버려야 되잖아. 그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 사람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너네 음식물 쓰레기 안 치워주면 너네 그 음식물 쓰레기 뭐라는 거야? 너네가 직접 치워야 된다. 너네가 그 치우려면 너네가 뭐다? 고생이다. 음식물 쓰레기 못 치워서 난리 날 거 아니냐. 가끔 청소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해. 그래갖고 쓰레기를 안 치워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 뭐야? 오히려 잔반 치우는 사람한테 돈 주면서 제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뭐 해주세요? 치워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응? 자, 근데 이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 반박을 또 어떻게 해? 이 읍내 아이들은. 어차피 그 돼지를 안 키우면 너희 집도 망한다. 되지 않기면 너희 집도 망한다도 그건 이건 여기에 논리고. 여기 논리. 잔반 안 치면 너희 집도 골치 아프다 이거에서. 잔반을 가져갈 집 많다. 그렇지? 잔반 가져갈 집은 너희 집 말고도 많다. 그러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골치 아플 이유는 없다. 라는 식으로 팽팽하게 대결을 펼치다라는 얘기죠. 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서방 국가, 유럽이나 미국이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어? 그런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러시아를 제재, 혼내주자라고 그러고 있어. 자, 러시아를 혼내주는 방법들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러시아의 가장 러시아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 러시아가 돈을 버는 제일 중요한 방법. 러시아는 천연가스, 석유 팔아서 돈을 벌고 있어. 가스를 안 사주면 망한다. 그렇지. 러시아한테 러시아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뭐해? 사주지 마. 그러면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니까 돈이 없고 망할 거 근데 아니야. 우리도 제야. 피해를 감수하고서 맞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뭐하면 안 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우리도 위험해요. 당장에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는 거야.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는다는 거야. 근데 천연가스 석유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음. 못 살잖아. 그러니 러시아만 곤란한 게 아니라 유럽도 곤란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유럽만 곤란해져? 자, 유럽 만약에 러시아 석유를 천연가스를 유럽이 안 사. 그럼 유럽은 천연가스 석유 없이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천연가스 석유를 다른 곳에서 살 거 아니야. 응? 그럼 다른 곳에서 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본승이네 집에서 성현이는 본승이네 집에 사고 있었어. 근데 재하는 준호네 집에 사고 있었어. 근데 재하고 준호 사이가 나빠져 갖고 재하가 준호 니까 안 사!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승이는 이 전쟁과 아까 누구한테 쓴다고 했나? 재하는 그러면 본승이 거 안 사는 대신에 준호 거 안 사는 대신에 뭐야? 아까 누구 거? 본승이 걸 사야 되잖아. 그러면 성현이는 이제 누구랑 재하랑 뭐 해야 돼? 경쟁해야 되잖아. 본승이는 그러면 성현이한테만 팔고 있었는데 이제 재하도 산다고 그러면 값을 뭐 할 거야? 2배, 3배로 올리겠지. 그럼 성현이는 갑자기 뭐해? 100원 주고 사던 거를 200원, 300원 주고 사야 된다고. 재하하고 준호 사이의 갈등 때문에 성현이는 그 싸움에 끼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지 어떤 한 측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또 다른 측면들, 그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야. 그 얽혀 있는 거를 잘 뭐예요? 볼 줄 알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체적으로 잘 계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뭐라는 거야? 제대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다음 본승이. 네. 너희는 김상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갈 것 같았어? 쟤야, 나는 뭔가 바로 일본에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군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바로 들어갈 것 같고. 성인이. 나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 도살장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조선으로 바로 돌아갈 줄 알았죠. 준호는? 준호야 마이크 켜고. 나도 도살장이나 조선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너희는 전무를 강도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았어? 쟤야부터. 나는 다른 추측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김상이 주요 인물이니까 김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성인이는? 그냥 엑스트라 일꾼 중에 한 명 아닐까? 그냥 거기 도살장에 있는. 준호는? 그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말해주세요. 그 전무가 강도를 당했잖아. 근데 그 강도를 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았어? 난 잘 모르겠는데.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12개 염소라는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함께 했었고, 다음 주책이 뭔가 다음 주책은 어린이 외교관 미국에 가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아가 보여준 게 어린이 외교관 미국에 가다라는 책이어서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국 문화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미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본승아, 현영이 아프다며. 네. 네, 저도 아파요. 너도 아파? 넌 어디가 아파? 어쨌든 저도 걸렸어요. 저기 그랬어. 다행히 심하지 않나 보네. 어쨌든 조심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